대선 패배 지금 얼마나 됐다고 책임 그리고 품격이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한 신문에서의 만평을 보면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돌밭 위에서 벌리는 바퀴벌레 그리고 일명 홍그리버드와의 일전. 나가라 바퀴벌레야라고 하니까 뭐래 이 낯술쟁이라고 하는 건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를 풍자한 겁니다. 뒤에 육모방망이를 들고 달려오는 정진석 의원을 보면서요. 난타전, 목불인견의 막말 공세에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대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뭐 후보든 또는 지금 당에 있는 지도부든 또는 평의원이든 간에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런 기간인데 지금 갑자기 다음 달쯤 있을 거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파워 게임이 시작된 건데요. 네. 무엇보다 저는 실망스러운 게 단어 선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후보죠. 홍준표 전 후보는 정말 미디어가 쓰지 않을 수 없는 단어들을 구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도 날리셨던데요. 예, 페이스북 쓰는 걸 보면 시간도 아마도 대한민국 시간에 좀 맞춰서 쓰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시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홍준표 전 지사는 쉬러 갔다고 하는데 계속 뉴스에 떠도는 걸 보면 나름대로 지금 작정하고 모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서의 나름대로 이런 경쟁을 하는 것 같고 또 어제 나왔던 그 육모방망이 발언 같은 경우도 정진석 전 원내대표입니다. 이분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김용태 젊은 인재 의원을 갖다가 개혁위원장에 앉히니까 친박이 반발해서 무산된 걸 갖다가 하면서 저렇게 표현을 썼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표현해도 힘든 육모방망이로 어떻게 했다 하는 건데 이 육모방망이가 포졸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지금 친박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를 들고 싶다는 건데 이런 단어들이 점점 격앙되면서 친박에서도 조용히 있던 분들도 이제 한 명, 두 명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데 이런 모습은 국민들한테 실망만 줄 뿐이고요. 지금 네. 필요한 거는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플랜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홍준표 지사는 이름은 대선이라 쓰고 띄고 있지만 사실은 대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권 투쟁을 위해서. 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그때부터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당권 투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본인이 했던 그 업법 그대로 하면은 상가집에 상주가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상가집에 상주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부줬돈이 24%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걸 놓고 지금 친박계와 홍준표계가 지금 싸우는 거, 이 돈은 내 거다라고 싸우는 건데 그것이 당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친박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아, 당신이 상주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정도 지지율이 있다. 당신은 상주가 아니라 곡을 하는 곡비였을 뿐이다. 지금 이런 네. 이야기죠. 아니다. 내가 상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 쪽, 전 지사 쪽이고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의 당권 투쟁은 정말 이제 뭐 전입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건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또 신여권에 대한 어떤 뭐 견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부 갈등이 오히려 한참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선거 네. 끝난 지 열흘도 안 됐어요. 그럼 선거 때 국민들 24%가 지금 홍준표 후보 찍어준 겁니다. 그런데 24%를 누구 능력 때문에 지금 받은 것이냐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또다시 선거 안 한다고 해서 이건 우리한테 보내준 지지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지금 24% 던져주고 난 다음에 계속 자유한국당 24%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다. 네. 국민들은 계속 자유한국당을 주시하고 자유한국당에 표를 얼마를 던질지 계산하고 있다. 이걸 자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국민들 선거할 때 한 번 지지 얻으면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나중에 임기 끝날 때까지 그만큼 지지 다 얻은 것인 양 행동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임지는 분이 안 계시네요. 보통 이렇게 하면 어느 분도 그만두시곤 하시던데 바른 정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뇌에 찬 결심이라고 했을 때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게 있었죠. 박쥐가 참 힘들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은 소멸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김성태 의원이 돌아와서는 자유한국당을 보니 바른정당이 면피용 전당이었다고 한때는 소속했던 그 정당이었는데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야당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사실상의 입당 제의도 수차례 받은 사람입니다. 바른정당이 최순실 폭탄을 피하는
도피용, 맨피용 정당은 됐지만은 진정한 보수의 바람을 담아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사실상 다 망해가는 그 정당에 제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보수를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보수를 핵심하면서 이 기울어진 진보 보수의 운동장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이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죠. 싸우더라도 들어와서 싸우는 게 이제야 보니 맞겠다라고 하는 김성태 의원입니다. 야당 제안도 받으셨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성태 의원의 저 말이 본인은 진심일 수가 있겠으나 네. 듣는 많은 분들은 의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간 게 언제입니까? 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탈당을 2번 한 건데 특히 저 장면이 뭐냐면 라디오 프로그램 아마도 김성태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함께 늘 이제 세트로 출연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데 거기서 처음 등장할 때 세탄을 갖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깐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은 아니 이런 습관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고 안민석 의원도 평소에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던 커플인데 이날 방송에서는 상당히 이제 김성태 의원을 좀 디스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성태 의원의 저 말들을 들어보면 김성태 의원이 잘 나가던 시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에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때 사랑을 받고 저 때는 또 뭐 바른정당에서 뭐 쇄신하자 그러면서 춤도 추고 저렇게 좋은 시절이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네. 다시 현실에 맞닥뜨린 겁니다. 뭐냐? 이 냉혹한 정치 현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김성태 의원 지역구에 있는 뭐 구청장 후보자 또는 시의원 도의원 후보자들은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바른정당 너무 힘들어. 우리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래라는 의견들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김성태 의원이 고민했겠죠. 네. 내가 욕 좀 먹더라도 도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제는 바른정당을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정당이 하면 보수의 본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바른정당은 도피용 정당, 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뭐 보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논리적으로는 정말 이야기 참 힘든 건데 김성태 의원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으나 그 지역구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김성태 의원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궁금하다고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대선 직전에 무리수라고 생각돼도 홍준표 당시 후보가 데려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권 경쟁에서 이분들이 혹시 도움을 줄 여지가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를 말이죠. 도움을 줄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찾아야 하거든요. 네. 친박은 아니잖아요. 친박한테는 어차피 배신자로 찍혀 있는 입장이면 반대편에 가서 쓸 수밖에 없고 반대편에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고민하다 보면 결국 홍준표 전 지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홍준표 지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어떤 구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정치인이 현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 후보가 왜 단일화를 하지 않느냐라고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유승민 후보가 혼자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자기 식소를 있는데 식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뭐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라면 그럼 이렇게 거창하게 말만 들어가지고 입장 뒤바꾸는 것처럼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들한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속 시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그거는 다 숨기고 난 다음에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까 봐 오히려 막 거창한 논리 갖다가 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구차해 보인다. 네. 차라리 정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2달 사이에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저 당의 당원 대의원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당대표 당권 투쟁에서는 당원,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옛날에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런 게 있지만 정치인의 변신은 유죄입니다. 저런 식의 변신은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우리 한국의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 보고요.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을 깨고 나가서 새 당을 만들 때는 반기문 전 총장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할 원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게 숲으로 돌아가고 또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러니까 완전히 계획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정치적 현실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돌아온 게 냉혹한 현실인데 네. 구차한 명분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정치적으로 어떤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 변신에 대해서는 유죄고 그만큼 비난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짧게 부연 설명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3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홍준표 전 지사는 상당히 파워가 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요. 김성태 의원도 뭐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권성동 그때 법사위원장 하면서 사실상 탄핵에 검사 역할을 했던 권성동 의원 이분은 뭐 지역에서 평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 말고도 이군현 의원 뭐 또는 이진복 의원, 여상규 의원, 김재경 의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여겨왔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분들이 만약에 목소리를 내면 지금 아마 친박 쪽에서는 좀 위협을 느낄 만큼 파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들어갈 때 저분들은 집단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 개혁 같은 분위기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역할을 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당이 필요했고 정우택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마치 안 받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의 파워 게임은 저분 13명이 상당히 물꼬를 다른 쪽으로 돌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청문회도 하셔야 되고 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임해야 될 텐데요. 공수 교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야당 적응에 애쓰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대선 패배 지금 얼마나 됐다고 책임 그리고 품격이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한 신문에서의 만평을 보면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돌밭 위에서 벌리는 바퀴벌레 그리고 일명 홍구리버드와의 일전. 나가라 바퀴벌레야라고 하니까 모래 이 낯술쟁이라고 하는 건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를 풍자한 겁니다. 뒤에 육모방망이를 들고 달려오는 정진석 의원을 보면서요. 난타전, 목불인견의 막말 공세에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대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뭐 후보든 또는 지금 당에 있는 지도부든 또는 평의원이든 간에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런 기간인데 지금 갑자기 다음 달쯤 있을 거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파워 게임이 시작된 건데요. 네. 무엇보다 저는 실망스러운 게 단어 선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후보죠. 홍준표 게 있었죠. 박쥐가 참 힘들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은 소멸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김성태 의원이 돌아와서는 자유한국당을 보니 바른정당이 면피용 전당이었다고 한때는 소속했던 그 정당이었는데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야당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사실상의 입당 제의도 수차례 받은 사람입니다. 바른정당이 최순실 폭탄을 피하는 도피용, 맨피용 정당은 됐지만은 진정한 보수의 바람을 담아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사실상 다 망해가는 그 정당에 제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보수를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보수를 핵심하면서 이 기울어진 진보 보수의 운동장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이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전 후보는 정말 미디어가 쓰지 않을 수 없는 단어들을 구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도 날리셨던데요. 페이스북 쓰는 걸 보면 시간도 아마도 대한민국 시간에 좀 맞춰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시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홍준표 전 지사는 쉬러 갔다고 하는데 계속 뉴스에 떠도는 걸 보면 나름대로 지금 작정하고 모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서의 나름대로 이런 경쟁을 하는 것 같고 또 어제 나왔던 그 육모방망이 발언 같은 경우도 정진석 전 원내대표입니다. 이분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김용태 젊은 인재 의원을 갖다가 개혁위원장에 앉히니까 친박이 반발해서 무산된 걸 갖다가 하면서 저렇게 표현을 썼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표현해도 힘든 육모방망이로 어떻게 했다 하는 건데 이 육모방망이가 포졸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지금 친박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를 들고 싶다는 건데 이런 단어들이 점점 격앙되면서 친박에서도 조용히 있던 분들도 이제 한 명, 두 명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데 이런 모습은 국민들한테 실망만 줄 뿐이고요. 지금 네. 필요한 거는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플랜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홍준표 지사는 이름은 대선이라 쓰고 띄고 있지만 사실은 대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권 당권을 투쟁을 위해서. 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그때부터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당권 투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본인이 했던 그 업법 그대로 하면은 상가집에 상주가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상가집에 상주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부족돈이 24%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걸 놓고 지금 친박계와 홍준표계가 지금 싸우는 거, 이 돈은 내 거다라고 싸우는 건데 그것이 당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친박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아, 당신이 상주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정도 지지율이 있다. 당신은 상주가 아니라 곡을 하는 곡비였을 뿐이다. 지금 이런 네. 이야기죠. 아니다. 내가 상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 쪽, 전 지사 쪽이고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의 당권 투쟁은 정말 이제 뭐 전입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건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또 신여권에 대한 어떤 뭐 견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부 갈등이 오히려 한참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선거 네. 끝난 지 열흘도 안 됐어요. 그럼 선거 때 국민들 24%가 지금 홍준표 후보 찍어준 겁니다. 그런데 24%를 누구 능력 때문에 지금 받은 것이냐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또다시 선거 안 한다고 해서 이건 우리한테 보내준 지지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지금 24% 던져주고 난 다음에 계속 자유한국당 24%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다. 네. 국민들은 계속 자유한국당을 주시하고 자유한국당에 표를 얼마를 던질지 계산하고 있다. 이걸 자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국민들 선거할 때 한 번 지지 얻으면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나중에 임기 끝날 때까지 그만큼 지지 다 얻은 것이냐 행동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임지는 분이 안 계시네요. 보통 이렇게 하면 어느 분도 그만두시곤 하시던데 바른 정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뇌에 찬 결심이라고 했을 때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